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미접종자는 이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은 항체가 안 생긴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자항중내과 원장님 그 TV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데 그 제가 뭐 며칠 전에 한 2, 3일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그 항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관련된 논문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 그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은 항체 수치가 아주 낮게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진짜 코로나 미접종 환자가 그, 그 코로나 감염에 그 걸렸는데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항체 수치 항체가 생성되는지 안 생성되는지 제가 그 항체 키트 검사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 결과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제 논문을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그 논문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요 그 B하고 C 논문 데이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 후에 1차, 2차 접종 후에 그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한 건데요. WA는 그 우한 바이러스, 그다음에 BA.1, BA.2 요건 이제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접종을 1차하고 2차를 했을 때 우한 바이러스 항체는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어, 수치가 658에서 뭐 29, 24로 아주 수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접종 2차를 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당연히 항체 수치가 한 6분의 1로 줄어들고 그 오미크론 항체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부스터 접종을 했을 경우에 다시 그 오미크론 그 우한 바이러스는 6,500, 그다음에 오미크론 1, 2는 한 1,000, 그리고 700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접종 1, 2차 그 오미크론은 1, 2차만 했을 때는 항체 수치가 의미 있게 형성되지는 않았고 그 이제 부스터까지 해야지 이렇게 충분한 수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이 8명의 그 돌파 감염된 환자 7명하고 비접종자 1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항체 수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제 부스터 샷을 맞았거나 아니면 2차까지 접종을 하거나 뭐 3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7명을 검사를 해봤더니 그 우한 바이러스는 수치가 400, 그 다음에 즉 그러니까 1차, 2차 또는 부스터 접종을 하고 오미크론에 걸렸을 경우에 항체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 항체 수치가 우한은 4046, 그 다음에 오미크론 BA1은 3200, BA2는 2400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한은 4000, 이렇게 3000, 200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가장 좋은 항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접종을 이제 2회 이상을 하고 그리고 자연 감염이 됐을 때 가장 항체 수치가 높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접종도 하고 자연 감염이 많았을 때 항체 수치가 높아가지고 그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처럼 접종을 많이 하면서 또 돌파 감염이 생긴 그런 인구 집단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 문제는 요 마지막 한 명인데요. 항체가 형성이 거의 안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접종을 하지 않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는데 항체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미크론에는 접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무리를 그렇게 했는데 상식적으로 진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는데 항체가 생성이 안 될까? 정말 이런 수치가 나올까?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물론 이 미접종자 케이스는 이제 임신부라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임신부의 특이한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 말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딱 한 케이스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표본 수가 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도 이제 접종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이 된 전형적인 그런 목 증세, 뭐 기침,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 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안 나온 건가? 저는 최대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요. 이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검사고요. 혈액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원심 분리해서 여기 키트 항체 키트입니다. 이게 항원 키트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항체 키트인데요. 이렇게 검사를 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퍼 완충액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사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그리고 한 10분, 15분 지나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처음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를 하고 원심 분리하고 완충액까지 넣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항체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IgG 같은 경우는 이제 IgG가 중화항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IgM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접종을 했거나 아니면은 감염이 된 경우에 IgM에 이렇게 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요. IgG에 이렇게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항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리 오미크론이라고 해도 항체가 분명히 생성이 될 건데 그 임신부 한 명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다. 왜냐면은 항체 생성이 임신부는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체 생성이 오미크론 미접종자라고 해도 이렇게 항체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생성이 됐더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항체 수치가 좀 독감 바이러스처럼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접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원하는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은 60세 미만의 뭐 건강한 사람은 접종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접종자라고 해서 꼭 항체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안 생기는 체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접종자 중에서 내가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미접종자인데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간단한 항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똑같은 검사로 이렇게 항체를 검사를 해서 그 수치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점은 조금 수치를 직접 측정하지 않은 거는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미접종자도 코로나나 그 오미크론에 걸리게 되면은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